우리는 종종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지난 역사 속에서 찾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 앞으로 어떤 반도체가 필요할까? 이 역시 반도체 기술의 역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얇고 평평한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아주 뾰족한 막대기로 눌러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켜고 끄는 스위처 역할을 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더 강하게 누르기 위해서 게이트 유전율을 높이고 금속 게이트를 도입한 HKMG 기술을 45나노 노드에서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한 방향이 아닌 세 방향에서 누르는 22나노에서는 틴팻, 그리고 최근엔 3나노미터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발전하며 전류의 흐름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강하게 정교하게 눌러도 채널 자체가 두꺼우면 조절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은 항상 채널을 더 얇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랜지스터의 크기나 채널의 두께를 줄이는데 물리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물, 금속, 소자 구조를 바꾸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해 왔지만 이제는 채널 물질 자체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리콘을 완전 대체한다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재료, 바로 그런 물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채널의 물질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능을 유지하면서 미세화를 계속하려면 채널 물질은 가능한 얇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수준은 바로 원자 단위. 오늘 제가 소개할 2차원 반도체가 바로 그런 물질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흑연과 비슷한데요. 어릴 적 흑연이 층상 구조라서 연필로 쓸 수 있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층상 구조의 가장 얇은 단위, 단 한 겹의 원자층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정기적으로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반도체 특성을 지닌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이라는 2차원 물질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얇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물질이 트랜지스터 채널로 쓰이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 수준으로 얇아지더라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은 3차원적으로 원자들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게 됩니다. 반면 2차원 물질은 두께 방향으로는 화학 결합이 거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옹크롬 수준의 두께에서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이동도, 열 전도도와 같은 중요한 물리적 특성이 얇아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2차원 반도체는 차세대 채널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옹크롬, 즉 1억 분의 1미터 두께의 새로운 반도체가 과연 현재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과 호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저는 첫 번째, 웨이퍼 스케일로 원자 단위 두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실리콘을 그렇게 잘 써왔는지, 실리콘이 얼마나 대단한 물질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아몬드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탄소와 실리콘은 주기율상의 같은 사족의 원소로 매우 흔한 원소입니다. 탄소는 다이아몬드처럼 매우 단단한 결정 구조를 이루지만 이를 손바닥만한 크기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실리콘은 거대한 결정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리콘은 잉곳이라는 큰 덩어리를 만든 다음 그걸 얇게 절단해서 직경 300mm 크기의 웨이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성능도 충분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이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차세대 반도체, 예를 들어 원자 수준의 얇은 반도체를 300mm 웨이퍼 크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지금으로서 아주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리콘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2차원 물질은 조금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물질들은 수직과 수평 방향의 표면 에너지 차이, 즉 구조적 이방성이 아주 큰 덕분에 수평 방향으로만 원자 결합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리콘 같은 3차원 물질들은 세 방향으로 모두 원자들이 결합해서 큰 결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에서는 원자 단위 수준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2차원 물질은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수평 방향으로만
원자들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원자 하나의 두께의 물질을 300mm 웨이퍼 크기로 정렬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얇고 넓은 고품질의 2차원 반도체 방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는 1947년 미국 벨랩의 바딘 브래튼 쇼트클리 세 과학자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이들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현재 3나노미터 수준의 첨단 반도체 공정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2차원 트랜지스터는 2011년 실험실 수준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초기에는 매우 조잡한 형태였지만 현재는 삼성, TSMC,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직경 300mm 웨이퍼에서 10나노미터 채널 길이를 가진 2차원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소재의 특성이나 성능, 안정성 등 해결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루어낸 이러한 진전은 기존의 성숙한 반도체 기술들이 기반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대학 실험실을 넘어서 산업계, 그것도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아이맥에서 발표한 반도체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정확히는 2037년에 2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A2, 즉 2옹트롬 기술 노드에 적용하여 상용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자사 기술 로드맵에 2차원 반도체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의 목표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외의 새로운 물질을 반도체 산업에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 인류가 본격적으로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분야를 1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기술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옹스롬 시대로 접어드는 반도체 기술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무엇인지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석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